여기는 인생 리셋 상담소. 오늘은 자녀가 무관심해졌어요. 나만 혼자 남은 기분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이들이 클수록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답니다.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멀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4가지 방법도 나눠볼 예정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63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는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니 밥도 대충 먹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더라고요. 전엔 그래도 같이 TV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요즘은 눈도 잘 안 마주쳐요. 뭔가 말을 걸면 피곤하다고만 하고요. 괜히 나 혼자만 신경 쓰는 것 같고 외톨이가 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중장년층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커가며 생기는 거리감, 무관심으로 느껴지는 반응,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대화. 분명 가족은 곁에 있는데도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죠. 도대체 이런 내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녀가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선 다양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서운함, 외로움, 섭섭함,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감정들은 단순히 자녀 탓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에게 쏟았던 애정, 그리고 그 애정이 돌아오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 오는 상실감이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애써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심할까?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면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나 존재감의 흔들림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아이가 성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거리감은 어느 가정에서나 겪는 변화일 수 있어요. 심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가 무관심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라고 자책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건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심리적 독립의 한 부분입니다. 그 자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자녀가 점점 자기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친구, 연인, 직장 같은 외부 세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소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시기를 나를 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대신 부모 자신도 삶의 중심을 다시 자신에게 돌리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만큼 나를 다시 껴안는 시간이죠.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느낌은 단순한 오해나 일시적인 상황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와 자녀의 삶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일상처럼 나누던 대화도 사라지고 필요해서 연락하던 일들도 줄어들죠. 그럴 때 우리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태도를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 속에는 서로 말하지 못한 마음, 놓쳐버린 타이밍, 이해받고 싶은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동안 내가 먼저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자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 관계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녀와 다시 연결되기 위해 나 자신부터 회복하고 아주 작은 대화의 실마리를 다시 잡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방법은 단순한 실천 팁이 아닙니다. 마음을 회복하고 관계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작고 단단한 걸음들입니다. 각 방법마다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의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힌트를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 관심을 표현하는 연습부터 시작하기. 우리는 자녀가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로 이어집니다.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꼭 더 외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게 먼저 마음을 내보이는 사람이 관계를 다시 잇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안부 문자 하나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 요즘은 뭐 먹고 다녀? 이렇게 사소한 관심이 관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63세 미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연락 오는 걸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갈수록 연락이 끊기니까 마음이 점점 더 다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용기를 냈어요. 딸한테 아프진 않니? 하고 톡을 보냈죠. 생각보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가 먼저 연락해서 놀랐어. 나 요즘 좀 그랬어. 그 한 문장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날 마음이 확 놓였어요. 2. 기대를 바꾸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 정도는 해주겠지, 한 달에 한 번쯤은 연락하겠지 같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섭섭함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관계는 자주 삐걱거립니다. 자녀가 주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둘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66세 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항상 바빠요. 전화 한 통도 제대로 못 받을 때가 많죠. 예전엔 나를 귀찮아하나 싶어서 서운했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원할 때 말고 아이가 괜찮을 때 기다리자. 그러고 나니까 서운함도 줄고 가끔 오는 연락이 더 반갑고 감사하더라고요. 3. 기대 대신 공감의 대화로 바꾸기.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의 상황을 잘 모른 채 오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나 때는 안 그랬어 라고 말하고 자녀는 그 시절이랑 지금이 같냐고 느낍니다. 이런 대화는 상처만 남깁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 왜 그럴까? 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말이 관계를 푸는 열쇠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고 그랬구나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68세 병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요즘 연락이 없어서 화가 났었어요. 어느 날 통화하다가 그냥 물어봤죠. 요즘 많이 힘들어? 그랬더니 딸이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일도 많고 체력도 안 따라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그날 이후로 딸한테 뭔가를 요구하기보단 그냥 딸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있어요. 4. 나만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보기.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삶 전체가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삶의 중심이었던 분들에게는 관계의 변화가 곧 존재의 위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나 자신의 삶, 나만의 중심을 다시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 소모임, 일상의 루틴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의 삶이 단단해질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집니다. 자녀도 자식의 기대는 엄마보다 자신만의 삶을 사는 부모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65세 명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들한테만 기대다 보니 그 관계가 틀어질까봐 불안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아서 주 3번씩 가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엄마, 요즘 진짜 밝아졌어 하더라고요. 이젠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고요. 내 삶이 있으니까요. 자녀와의 거리는 때론 인생의 변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거리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나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줄 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때 나는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혹시 당신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곳은 인생 리셋 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